네, 7월 첫 주 방송입니다. 6월 마지막 날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남북관계, 북미 관계 요 주제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나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 주제가 또 세계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운명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1년 동안 까먹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들이 뭔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언론에서도 많은 분석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가면 항상 비슷한 복장, 비슷한 모양, 비슷한 행동을 하고 옵니다. 군복을 일단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봅니다.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기도 하고, 또 북쪽을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듣죠. 현지 책임자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북의 어떤 메시지, 대북 강경 메시지를 주로 쏟아냈던 일정이었습니다. 판문점 인근에 있는 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주로 그런 일정이었는데, 군복이 아닌 양복으로 판문점을 찾은 첫 미국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이 분계선을 넘어선 것, 아마 한국전쟁이었겠죠. 한국전쟁 당시에 군복을 입고 군인들을 투입하고 무기를 들고 넘어간 사례. 이게 아마 첫 분계선을 넘어간 역사였을 테고요. 분계선을 넘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68년도 12월 달에 그 미국 플레블로호 군함이 있었죠. 정보 군함 승무원들 82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6년 8월 18일 날 그 유명한 미루나무 사건, 남쪽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판문점 독재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미루나무 사건으로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완전히 분리선으로 양쪽이 분리 근무하게 되는 체제로 간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섞여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분리선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작년에 이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서 JSA가 실질적인 비무장화 작업에 들어갔고, 비무장화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 주체가 누군가, 이걸 가지고 유엔사를 앞세운 미국이 이 운영 문제에 막 개입하려고 해서 지금 더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곳에 군사 분계선이 있고,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북쪽 땅을 밟았다는 거죠. 그런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북미 판문점 회담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진행된 3차 북미 회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기가 공동경비구역이죠. 이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입니다. 그 관리의 경비를 한국군으로 대체를 몇십 년 전에 했지만, 실질적인 여기에 주인, 관리자는 유엔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무장화가 됐죠. 자, 이 지역이 정전협정의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정전협정장도 있고요. 조인을 했던 조인식장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 아주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펼쳐졌던 이 공간에 당사자인 북미 양정상이 넘어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전협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문서에 쓰진 않았지만 북미 양군이 한국 전쟁 이후로 유지되어 왔던 정전 협정을 종료하고 실질적인 종전 선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평화협정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악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회담을 했는데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이 단독 회담도 하고 확대 회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던 단독 회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양 정상이 단독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3차 정상,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그만큼 이 조성되어 있는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 이런 것이 새롭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죠. 그리고 몇몇 골수에 찬 이 반북주의자들 빼고는 역사적 회담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대북 어떤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볼턴을 비롯해서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언론들이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비난을 했죠. 근데 이 3차 북미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를 다시 재궤도에 올려놓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추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한 장면들이 좀 있는데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문점은 유엔사의 관할지다. 우리가 이제 유엔사는 가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유엔사의 간판을 달고 그 지대를 관할하고 있는 실질적 주인이 유엔사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북미회담의 장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이제 북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거기를 내세워 준 것이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을 마련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관할지가 유엔의 관할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할 때도 유엔사의 승인 혹은 뭐 양해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판문점 선언 때 깜짝 올림한 것이 최초로 현직 한국 대통령이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어 넘어간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런 거고요. 북미회담을 북과 미국 양측이 주도하고 기획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는 접촉을 한 거고 북미 회담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한국 언론의 그 취재 방식도 보면 그렇죠. 우리가 기획한 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은 그냥 취재만 허용한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취재만. 북과 미국의 언론은 기획에 따라서 보장된 취재를 한 거고 우리는 보장된 취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막 그 어지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취재 제한을 당했다는 거고요. 남북미 회담은 없었죠.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가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존심 상했어요, 저는. 한미관계의 현실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통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남북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통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펼쳐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이번 판문점 그 접촉과 회담을 통해서 눈에 띄었던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이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관계 정상화가 최우선이죠.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나왔지만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비핵화 뭐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정상화가 최우선이다.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 문제는 핵 동결을 1단계로 삼고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군사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 뭐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평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관계 정상 관계로 해야 되는 거겠죠. 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해서 대사국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북미 대사 관계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구 역할로 대사관 설립을 위한 준비하는 기구의 역할로 연락사무소를 두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전체제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상호 보장해주는 관계 정상화 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것이 되면 위기를 급격하게 해소하고 또 새로운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사드 문제, 유엔사 문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문제, 주한미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관계 정상화가 되면 위기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한중 간, 한러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 핵 보유국들이죠, 다. 그런데 관계가 정상화되고 대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그 핵무기가 우리한테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가 되면 위기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와 관심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관심하게 되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자, 분쟁이 없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무기를 강매하기 힘들죠. 방위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기 힘듭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경제협력 문제가 남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지역이 이 동북아 지역 아닙니까? 이 동북아 평화협력 지대, 경제협력 지대에 미국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북미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무슨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둘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북의 땅이 좋다는 거고, 뭐 동해안에 그 원산에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치가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이제 군사적 대립 관계에서 공동 번영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가 주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경제 관계를 통해서 공동 번영의 시대로 접어드는 단계, 이렇게 관심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이 이제 수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미국도 좋고 한반도도 좋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관계 정상화 우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해결하고 정상적인 외교관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시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죠. 지금 당면에서는 뭐 남북 관계에서 계속 금강산 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새로운 한미 관계, 주권 국가 간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립 경제를 추구해야 되고요. 자립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 협력으로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국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지해야죠. 또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이 의존 군사 정책을 폐기하고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머리로는 남북 공동방위군, 민족 공동방위군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상상력을 지금 펼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트럼프가 군사 분계선 넘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